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항상 성공할까?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게는 마치 성공 공식이라도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듯 성공과 실패에도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성공에도 일정한 흐름과 원리가 있고 결국 성공은 운이 아니라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한 결과라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0일이라는 책을 통해 제가 특히 공감했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던 4가지 법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 사회에서 발견된 법칙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서 도출된 법칙들까지 삶에 꼭 필요한 101가지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의 절반은 환자가 스스로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주면 환자는 스스로 나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병의 절반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세계대전 당시 전방부대군 의료원에서는 부상병이 많아 약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속여 환자들에게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환자들이 특효약을 먹었으니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생긴 효과였습니다. 이 현상을 위약 효과, 영어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는 자기 암시의 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임상실험을 통해 위약 효과를 직접 확인했죠. 그리고 1922년에 발간된 에세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의 힘은 의지보다 강하다. 미국 ABC 방송에서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짜 약을 투여하며 2가지 경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환자만 가짜 약인지 몰랐던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와 환자 모두 가짜 약인지 몰랐던 경우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가짜 약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황에서 효과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환자 믿음에 의사의 믿음이 더해지며 강력한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성공의 원리도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심은 시작일 뿐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노력과 함께 성공하는 과정을 즐겁게 상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생생히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느낄 기쁨과 만족을 미리 체험하는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이 원리는 흔히 끌어당긴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믿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갇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빛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자신을 빛으로 채웁니다. 성취의 법칙은 동기부여의 바이블로 자기 암시를 통해 꿈을 이루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콜리언은 광산 노동자로 시작해 성공한 카피라이터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암시를 활용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 둘째,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행동하라. 이 과정을 통해 간절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자기 암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플라시보 효과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먼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에 분명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매일 작은 습관으로 이어질 것이고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할 때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작은 믿음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음 소개할 법칙은 작은 행동이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나비 효과입니다. MIT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기상의 여러 변수를 조금씩 바꿔 실험했는데 작은 차이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변화가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렌츠는 이 실험을 통해 나비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같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였지만 지금은 작은 변화가 사회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큰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 발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 최종 후보로 19명이 선발되었는데 모두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누가 우주인이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탑승 시험에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구두를 신은 채 우주선에 탑승했지만 유리 가가린만이 구두를 벗고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 하나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 작은 차이가 가가린을 우주인으로 선발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나비 효과와 관련해 한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면접 장소 바닥에 일부러 종이 뭉치를 떨어뜨려 놓고 응시자들의 반응을 지켜본 것이었죠.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그 종이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한 응시자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입사한 그는 몇 년 뒤 그 회사 최고의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이 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지만 큰 목표를 세우다 보면 거창한 계획에 스스로 압도되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나비 효과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유리 가가린은 구두를 벗는 사소한 행동으로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 신입사원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운 작은 행동으로 입사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나중에는 큰 성과로 이어진 것이죠.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걸음씩 내딛는 작은 노력이 먼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책 읽기, 30분씩 달리기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몇 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이 법칙이 알려주듯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이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미래를 빛나는 성공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를 통해 작은 행동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칙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자연과 세상 속에서 균형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르 샤를리에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연계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질서는 평형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자연계는 영구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계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나 평형 상태에서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결국 새로운 균형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르 샤를리에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물체에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키면 차가운 물체는 뜨거운 물체의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차가운 물체는 스스로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물체의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형 상태의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바람이 주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다의 반응이죠. 파도가 있는 이유는 바람의 충격을 흡수하고 새로운 평형을 이루기 위한 현상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자연계와 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치는 평형입니다. 만약 평형을 깨뜨리는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기존 질서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면 이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곤 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회에 가해진 외부 충격과도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회는 이 충격을 점차 흡수하며 결국 그 유행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세상의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과학적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과 성공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법칙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외부 충격이나 변화가 찾아와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고 새로운 흐름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삶에서 충격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며 스스로 균형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이 외부 충격 속에서 더 나은 평형을 찾아가듯 우리도 도전과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공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조율하며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삶은 충격과 균형의 반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고 어떻게 성장할지 선택하는 것이 성공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변화와 충격 속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삶의 도전과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만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우연을 성공으로 바꾸는 원리, 세렌디피티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리 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엑스레이의 원리를 발견한 렌트겐의 X선과 최초의 항생제인 플레밍의 페니실린 같은 혁신적인 발명은 모두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를 물고 원을 그리며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벤젠 분자 구조를 떠올리는 결정적인 영감이 되었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벤젠 구조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몰두했던 그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 꿈은 의미 있는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이를 준비된 우연, 즉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칙은 동화 세렌디프의 새 왕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전설의 보물을 찾으려는 여정에서 비록 보물은 찾지 못했지만 대신 삶의 중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전자레인지의 발명은 세렌디피티 법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철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 파니 스펜서는 작업장 주변에서 사탕이 녹고 계란이 익으며 옥수수가 튀겨지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에 주목한 스펜서는 그 원인을 연구한 끝에 철공소에서 사용하던 고주파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조리기구로 발전시켜 오늘날의 전자레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세렌디피티 법칙은 이처럼 우연한 상황을 의미 있는 결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빛을 발합니다. 스펜서는 기이한 현상을 호기심으로 관찰하며 끈질긴 연구 끝에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가 우연을 성과로 바꾼 사례입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망이 가져온 필연이다. 준비된 우연의 법칙은 삶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겉보기엔 우연처럼 보이는 발견과 발명도 사실은 오랜 시간 간절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케쿨레가 꿈속에서 벤젠 분자구조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파니 스펜서가 전자레인지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꾸준한 노력과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우연은 사실 스스로 만들어낸 필연에 가깝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끊임없는 노력이 기회를 알아보고 그 기회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준비하며 작은 변화와 발견에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우연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작은 호기심과 꾸준한 준비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통찰을 주는 101가지 법칙 중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움직이는 일정한 패턴과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와 신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마주한다면 우연처럼 보였던 기회도 세렌디피티의 법칙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변화로 가득하지만 이 법칙들을 통해 더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